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함께 열어가는 오디오북 DJ 건강한 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켜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오늘 아침 뭘 드셨나요? 토스트에 커피 한 잔? 아니면 과일 몇 조각의 요거트? 혹시 아무것도 못 드시고 커피만 달리셨나요? 괜찮아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식사 방식이 조금, 아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모르고 먹다가 10년 빨리 늙는다는 그 무서운 진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조합들 여러분이 매일, 정말 매일 드시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심지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드시는 것들도 있어요. 오, 어떤 것들인지 벌써부터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몸에 집중해 주세요. 왜냐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말로 중요한 과학 이야기거든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인의 만성 질환 중 약 70%가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70%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잘못된 식습관 중 상당수가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조합의 문제라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비타민을 드시고 채소를 드시고 과일도 드시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왜 이렇게 피부가 칙칙한지, 왜 자꾸 배가 더부룩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늘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눈으로 식탁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우유와 바나나. 네, 들으셨나요? 우유와 바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속으로 나 매일 먹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네, 있으실 거예요. 아주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조합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시거든요. 헬스하는 분들, 다이어트 하는 분들, 바쁜 아침에 간단하게 때우려는 분들. 우유에 바나나 하나 참 그럴듯해 보이죠? 단백질도 있고 칼륨도 있고 칼로리도 적당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유는요, 소화되는 데 있어서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카제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제인은 위산이 풍부한 산성 환경에서 소화가 잘 됩니다. 위가 충분한 산을 분비해서 이 단백질을 잘게 쪼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는 어때요? 바나나는 당분이 풍부하고 위장에서 발효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이 발효작용이 더 빠르게 일어나요.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 속에서 바나나의 당분이 발효를 시작하면서 위장 환경이 바뀝니다. 우유 속 카제인이 제대로 소화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카제인이 덜 소화된 상태로 소장으로 넘어가면 소장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이유 없이 피로감이 오는 것. 이게 다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조합을 오랫동안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 불량이 만성화되면 우리 몸은 영양 흡수를 제대로 못하게 돼요. 영양 흡수가 안 되면 세포 재생이 느려지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노화 아닌가요? 10년 빨리 늙는다는 게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아유르베다 의학, 인도의 전통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조합을 피하라고 했어요. 우유와 과일을 같이 먹지 말라고요. 현대 영양학이 이걸 뒤늦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바나나는 바나나만, 우유는 우유만, 아니면 시간을 두고 따로 드세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바나나 스무디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조금 바꿔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벌써부터 머릿속에 뭔가 정리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좋아요. 아직 4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이게 진짜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드시고 있을 수 있는 그 조합. 두 번째, 고기와 술. 아, 이건 좀 다른 의미로 충격적이죠. 자,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삼겹살에 소주 안 드셔보신 분 있나요? 치킨에 맥주 안 드셔보신 분 있나요? 스테이크에 와인 안 드셔보신 분 있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건 우리 문화에 너무나 깊이 박혀있는 조합이에요. 회식, 모임, 가족 행사, 어디를 가도 고기와 술은 항상 함께잖아요. 그런데 이 조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아시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술,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즉시 분의 우선순위 1위가 됩니다. 우리 몸은 알코올을 독소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간이 모든 에너지를 알코올 분해에 집중시켜요. 그런데 이 순간 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간이 바빠서 이쪽으로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단백질과 지방의 대사가 현저히 느려지는 거죠. 느려진 단백질 대사는 어떤 결과를 낳냐고요? 암모니아가 발생해요.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뇌와 신경을 공격해요. 술 마신 다음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집중이 안 되고 온몸이 쑤시는 것. 이게 단순히 알코올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암모니아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가 더 있어요. 알코올과 고기의 지방이 만나면 혈중 트리글리세리드, 즉 중성지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한번 올라가는 건 우리 몸이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매주, 매달, 매년 반복하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해요. 동맥경화가 서서히 시작되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피부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요. 피부 세포가 영양을 못 받으니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늘고 기미가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다 면역 체계도 흔들리면서 염증이 자꾸 생기고 이게 만성이 되면 온갖 피부 트러블, 관절 통증, 소화장애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얘기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함께 드시는 건 피하라는 거예요. 모임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드셔야 한다면 고기 사이사이에 물을 많이 드시고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가능하면 술의 양을 최소화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충분한 수분과 함께 단백질을 적게 드시고 간을 쉬게 해주세요. 아직 3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 바로 그 조합이에요. 이거 들으시면 진짜 배신감 느끼실 수 있어요. 각오하세요. 세 번째, 녹차와 철분 보충제 혹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 자,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녹차 좋아하세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철분 보충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특히 여성분들, 빈혈 있으신 분들, 임산부분들. 그런데 혹시 이 2가지를 같은 시간대에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탄닌이 철분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철분과 결합해서 철분-탄닌 복합체를 만들어요. 이 복합체는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어요. 즉, 비싼 돈 주고 사드신 철분 보충제가 녹차 한 잔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60에서 80%까지 감소할 수 있어요.
80%라고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소고기나 시금치처럼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녹차를 마신다면 그 철분의 대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철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헤모글로빈 생성이 줄어들어요.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온몸으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피로감, 두통, 창백한 피부, 손발 저림, 집중력 저하.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 공급이 부족한 세포는 재생이 느려요. 세포 재생이 느린 몸은 당연히 빨리 늙는 거고요. 더 무서운 건 녹차만이 아니에요. 홍차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탄닌 성분이 있어서 비슷한 작용을 해요. 즉 아침에 철분 보충제 드시면서 커피 한 잔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그 루틴을 바꾸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하냐고요? 철분 보충제나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신 후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은 녹차나 커피를 피해주세요. 반대로 녹차를 드신 후에도 1시간 정도는 철분 음식과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C예요. 철분 보충제 드실 때 오렌지 주스나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어떠세요? 건강하려고 마시는 녹차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사용법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시는 조합이에요. 다이어터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잠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큰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지금까지 3가지 조합을 살펴봤어요. 우유와 바나나, 고기와 술, 녹차와 철분. 그리고 이 세 조합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영양소는 혼자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 영양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흡수되기도 하고 방해받기도 하고 심지어 독성으로 변하기도 해요. 이걸 영양학에서는 영양소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학을 배울 때는 이 음식에는 이 영양소가 있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흡수되느냐예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어도 흡수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흡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을 함께 먹느냐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앞으로는 단순히 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를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습관을 바꾸는 건 항상 쉽지 않죠. 그런데 알고 나서 바꾸는 것과 몰라서 계속하는 것. 그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자, 다시 네 번째로 돌아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번째, 요거트와 과일. 아, 잠깐요. 에이, 이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잠깐만요. 이거 진짜예요.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조합, 전 세계 수많은 다이어트 식단에 포함되어 있고 수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추천했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요거트에 딸기를 올리고 있을 거거든요. 자, 요거트는 어떤 음식이에요? 유산균이 풍부하고 단백질도 있고 칼슘도 있는 발효식품이죠. 그런데 요거트의 핵심 가치는 뭐라고 해도 유산균이에요. 장 건강을 지켜주는 그 유산균. 그런데 이 유산균들 사실 굉장히 예민해요. 과일, 특히 산도가 높은 과일이 요거트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의 산이 요거트의 단백질과 반응하면서 응고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산균이 활성을 잃어요. 요거트를 먹는 핵심 이유, 즉 유산균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과일의 당분은요, 소화 속도가 단백질보다 훨씬 빨라요. 과일의 당분은 빨리 소화되어야 하는데 요거트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소화 속도가 불일치하게 돼요. 당분이 먼저 소화되려는데 단백질에 막혀서 위장 안에서 발효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 발효가 독소를 생성하고 이 독소가 장 점막을 자극해요. 장 점막이 자극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 점막이 손상되면 장 투과성이 높아지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장벽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구멍을 통해 독소와 미소와 단백질이 혈액으로 들어가고 이게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피부 트러블, 아토피, 관절 통증, 만성 피로. 이게 다 연결될 수 있어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부가 건강할 수 없어요. 장과 피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피부로 가는 신호도 나빠지고 피부 세포 재생도 느려지고 피부 트러블도 잦아지고 결국 피부 노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트와 과일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과일의 종류를 고르세요. 블루베리, 코코넛 같은 낮은 산도의 과일은 비교적 괜찮아요. 반면 딸기, 파인애플, 오렌지 같은 높은 산도의 과일은 가능하면 따로 드세요. 둘째로 플레인 요거트에 달콤한 과일이 이미 들어간 시중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첨가물과 당분이 더해져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좋아요. 이제 5번째로 가볼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 5번째,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절정이에요.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위험한 조합.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5번째, 마늘과 특정 약물, 그리고 마늘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의외의 식품. 잠깐, 마늘이요? 마늘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마늘은 어마어마하게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 항산화 성분, 항균 작용,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마늘은 진짜 슈퍼푸드예요. 그런데 바로 그 강력한 성분 때문에 특정 조합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마늘과 혈액 희석제, 즉 항고제.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있는데 이 알리신은 혈액을 묽게 하는 천연 혈액 희석 작용을 해요. 그 자체로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만약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 희석 효과가 2배, 3배로 강해질 수 있어요. 이 경우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뇌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약물과의 조합 이야기이니까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은 걱정 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마늘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그런데 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늘과 유제품의 조합이에요. 마늘의 강력한 유황 성분은 유제품의 단백질과 만나면 특이한 반응을 일으켜요. 특히 치즈 같은 숙성 유제품과 마늘이 만나면 소화 과정에서 트리메티라민이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이 물질은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고 더 중요하게는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환경을 교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마늘과 특정 허브, 예를 들면 생강. 많은 분들이 마늘과 생강을 함께 쓰시잖아요. 요리할 때도, 건강음료 만들 때도. 그런데 이 2가지 모두 강력한 혈액 희석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과도하게 드시면 두통, 어지럼증, 특히 혈압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더 심한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마늘,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모든 좋은 것에는 적정량과 올바른 조합이 있어요. 슈퍼푸드라도 함부로 무한정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5번째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할게요. 마늘과 공복.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분들 계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마늘 한쪽 드시는 분들.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마늘의 자극적인 성분이 공복인 위 점막을 직접 공격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마늘은 반드시 음식과 함께 혹은 조리된 형태로 적절한 양을 드세요. 자, 이제 오늘의 5가지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어요.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우유와 바나나. 소화 환경의 충돌로 만성 소화 불량과 영양 손실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두 번째, 고기와 술. 간의 과부하로 단백질 대사가 망가지고 혈관 건강이 서서히 나빠져요. 세 번째, 녹차와 철분. 탄닌이 철분 흡수를 최대 80%까지 방해해요. 네 번째, 요거트와 산도 높은 과일. 유산균이 죽고
장 건강이 나빠지고 이게 피부 노화로 이어져요. 5번째, 마늘의 잘못된 조합. 혈액 희석 효과의 과잉, 위 점막 손상, 장내 환경 교란. 5가지 모두 들으셨어요?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 내일 아침 식사 메뉴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 5가지 중 하나라도 오늘 드셨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말 놀랍도록 회복력이 강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돼요. 10년 동안 잘못 먹었더라도 지금부터 잘 먹기 시작하면 몸이 반응해요. 세포는 매일 새로 태어나고 있어요. 피부 세포는 약 30일마다 교체되고 적혈구는 약 4개월마다 교체되고 장세포는 불과 며칠 만에 교체돼요. 즉, 지금부터 조합을 바꾸면 한 달 후에 내 피부가 달라지고 2달 후에 내 혈액이 달라지고 3달 후에 내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10년 빨리 늙는 것도 지금부터 멈출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이야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직 시간이 더 있으니까요. 음식 조합의 과학,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 정말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예요. 소화는 단순히 음식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으로 보는 순간부터, 심지어 음식 냄새를 맡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침샘에서 아밀라아제가 분비되기 시작하고, 위에서는 위산이 분비될 준비를 하고, 소장에서는 각종 소화 효소들이 대기 상태에 들어가요. 이 과정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분비되는 소화 효소의 종류와 양이 다 달라요. 단백질을 먹으면 프로테아제가 많이 분비되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아밀라아제가 더 활발하게 작용하고, 지방을 먹으면 담즙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소화 시스템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몸은 영리해서 어느 정도는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인간이 수십만 년 동안 다양한 음식을 섞어 먹으면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인이 먹는 음식의 조합 방식은 진화적으로 우리 몸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방식이에요. 가공식품, 인공감미료, 트랜스 지방,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우리 소화 시스템은 하루 종일 과부하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위에 잘못된 음식 조합까지 더해지면 소화 시스템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밥 먹고 나서 바로 눕고 싶다는 느낌 많이 느끼세요? 밥 먹고 2시간이 지나도 배가 여전히 무겁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혹은 밥을 먹었는데 금방 배가 고파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만성 저에너지 상태에 들어가요. 소화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 다른 곳에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세포 재생, 면역 활동, 뇌 기능, 이 모든 것에 써야 할 에너지가 소화에 다 소진되는 거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노화가 가속화돼요. 노화의 핵심은 세포 재생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예요. 세포 재생에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새로운 세포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는데, 소화에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세포 재생이 느려지고 새로운 세포의 질이 떨어지고, 이게 쌓이면 몸이 빨리 늙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음식 조합을 피하는 것이 단순히 배탈을 피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소화 에너지를 절약해서 그 에너지를 세포 재생과 면역, 뇌 활동에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티에이징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어떤 조합이 좋냐고요? 오늘은 피해야 할 것들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잘 맞는 조합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먼저 지방과 채소의 조합은 정말 훌륭해요.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처럼 건강한 지방을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채소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지방 없이 채소만 드시는 것보다 살짝 올리브 오일을 뿌린 샐러드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 비타민 C와 철분의 조합. 이건 아까 언급했죠? 녹차가 철분을 방해하는 것과 반대로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해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인 소고기,
시금치, 두부를 드실 때 레몬즙을 뿌리거나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강황과 흑후추의 조합. 이건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단독으로는 흡수율이 낮아요. 그런데 흑후추의 피페린 성분과 함께 드시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최대 2000%까지 높아져요. 2000%요. 강황 가루 드실 때 흑후추를 조금 넣어 드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달걀과 채소의 조합.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에요.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과 콜린은 채소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와요. 달걀 프라이 위에 토마토, 시금치, 파프리카 얹어 드시는 것. 굉장히 과학적으로 훌륭한 조합이에요. 자, 그런데 음식 조합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개인차예요. 모든 사람의 소화 시스템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유를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어떤 사람은 우유 한 모금에 배가 아파요. 어떤 사람은 마늘을 매일 먹어도 위가 끄떡없고, 어떤 사람은 마늘 조금만 먹어도 위가 타는 것 같아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냐고요? 유전자에서도 오고, 장내 미생물 구성에서도 오고,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수준에서도 와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에이, 나는 이거 먹어도 괜찮던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그 조합을 소화할 수 있는 체질이거나 아직 충분히 축적이 안 된 것일 수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 몸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쌓이는 것들이에요.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세포 수준에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조용히, 서서히 쌓이는 것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라고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무조건 이것만 드세요. 이건 절대 안 돼요 같은 극단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알고 드세요. 조금 더 현명하게 조합하세요. 그리고 내 몸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볼게요. 음식 조합 외에도 식사 방식에서 우리가 모르고 범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실수. 너무 빨리 먹는 것. 식사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10분? 5분? 혹시 3분? 현대인들 식사 속도 정말 무서워요. 밥을 씹는 게 아니라 삼키는 것 같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밀라아제가 입에서 탄수화물 분해를 시작하고 충분히 씹는 과정에서 음식이 잘게 부서져야 위에서의 소화 부담이 줄어요. 충분히 씹지 않으면 위가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만큼 소화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최소한 입에 20번에서 30번 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겠지만 한 달만 해보시면 소화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실수. 식사 중에 물이나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 밥 먹으면서 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맵거나 짠 음식 드실 때 물 계속 드시는 분들. 이게 위산을 희석시켜서 소화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위산이 충분히 강해야 단백질 소화가 잘 되는데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는 거예요. 식사 전 30분이나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물을 드시는 게 소화에 더 유리해요. 식사 중에는 최소한으로만 드시고요. 세 번째 실수.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밥 먹는 것.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신경계는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로 나뉘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소화 기능이 억제돼요. 왜냐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소화보다 생존을 우선시하거든요. 반대로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서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이때 소화 기능이 최대로 작동해요. 즉, 밥 먹으면서 회의하거나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스트레스 받는 뉴스 보거나 밥 먹으면서 싸우거나 하면 소화 기능이 크게 저하되는 거예요. 식사는 최대한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는 게 소화에 가장 좋아요. 이게 단순한 감성적 이야기가 아니라 신경생리학적인 과학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뭔가 답답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야? 하나하나 다 따지고 먹다 보면 밥 먹는 게 스트레스 아니야?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사실 음식에 대해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오르토렉시아라고 해서 건강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식이장애로 분류될 정도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완벽하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조금 더 현명하게 먹으세요. 오늘 배운 5가지 조합, 매일 하는 것만 바꿔도 충분해요. 매일 아침 바나나 우유 드시던 걸 이제 따로 드시는 것. 매주 삼겹살에 소주 마실 때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철분제 드실 때 커피를 1시간 나중에 마시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한 달, 2달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건강은 완벽한 하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것 자체가 이미 그 첫 번째 작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하지만 끝내기 전에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음식은 정보예요. 단순히 칼로리나 영양소가 아니에요. 음식은 우리 몸의 세포에 보내는 메시지예요. 뭘 먹느냐에 따라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재생되고, 어떤 속도로 늙어가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어떤 조합으로 보내느냐도 중요해요. 좋은 내용의 메시지도 잘못된 방식으로 보내면 왜곡되거든요. 마치 좋은 말도 나쁜 타이밍에 나쁜 상대에게 전달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내 몸에 보내는 메시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폐가 숨쉬고, 수십조 개의 세포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몸에 조금 더 좋은 조합으로, 조금 더 현명하게 음식을 드세요. 그게 여러분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배운 것들 딱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바꿔보세요. 바나나 먹을 때 우유 빼기, 철분제 먹을 때 커피 1시간 후에 마시기, 고기 먹을 때 물 더 마시기. 딱 하나만. 그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저는 여러분의 오디오북 DJ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몸 잘 챙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 선택한 한 끼가 10년 후에 내 얼굴을 만들어요.